퐁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다가 화면이 갑자기 검게 꺼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장면만 보면 공의 위치는 알 수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논문의 플리커링 퐁은 매 타임스텝마다 화면 전체가 50% 확률로 가려집니다. DQ에는 여러 프레임을 입력해 쌓아 움직임을 읽지만 연속해서 검은 화면이 나오면 최근 정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DRQ에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지금 화면은 한 장만 받고 이전 장면의 단서를 LSTM 히든 스테이트에 남깁니다. 실험에서 플리커링 퐁 점수는 DRQN 12.1, DQN-9.9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곧바로 기억 구조의 전면 승리로 읽으면 안 됩니다. 논문의 더 중요한 결론은 관측 품질이 바뀔 때 리커런트 컨트롤러가 점수를 덜 잃는다는 것이며 여러 게임 전체에서는 체계적인 우위가 없었습니다. 강화학습의 상태는 다음 행동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 화면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 카메라 밖으로 나가고 탄환이 이펙트에 가려지고 플레이어가 메뉴를 열거나 시야가 연막에 막힐 수 있습니다. 퐁에서도 현재 프레임 한 장만 보면 공과 페델의 위치는 보이지만 속도와 진행 방향은 두 시점의 차이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파셜 옵저버빌리티가 있는 POMDP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DQ에는 최근 4개 화면을 채널처럼 쌓아 짧은 움직임을 복원했습니다. 이 방식은 정보가 항상 연속해서 들어온다는 전제에서는 강합니다. 반면 여러 프레임이 통째로 빠지거나 관측 규칙이 달라지면 입력창 안에 필요한 단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신경망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어떤 형태의 기억으로 추정할 것인가입니다. DRQN의 구조 변화는 의외로 작습니다. 입력은 전처리된 84 곱하기 사인 84 흑백 화면 한 장입니다. 이 이미지는 DQN과 같은 3개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고 원래 첫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던 자리에 같은 크기의 512 유닛 LSTM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는 아타리의 18개 가능한 액션에 대한 Q밸류를 출력합니다. 컨볼루션과 LSTM은 처음부터 함께 학습합니다. 이 배치가 중요한 이유는 시각 특징과 기억을 분리된 모듈로 미리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 페델, 역반사처럼 어떤 시각 사건을 기억할지 자체가 Q러닝 목표로 결정됩니다. 브록의 구조 비교에서도 LSTM이 첫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대체한 구성이 가장 좋았고 그 앞에 별도 레이어를 두거나 LSTM 뒤에 리엔유를 넣으면 성능이 낮아졌습니다. 즉 논문의 기여는 DQN 위에 기억을 아무데나 붙인 것이 아니라 컨볼루션 특징이 직접 리커런트 메모리로 들어가게 만든 최소 변경입니다. LSTM이 받는 입력은 매 스텝의 컨볼루션 피처입니다. 화면이 보일 때는 공과 페델의 위치가 메모리에 반영되고 다음 화면이 가려져도 히든 스테이트는 직전 움직임의 맥락을 계속 운반합니다. 논문은 DRQN을 최근 10타임 스텝에 대해 100프라퍼게이션 스루 타임, 즉 BPTT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인 10프레임 DQN과 1프레임 DRQN은 학습 시 같은 길이의 화면, 히스토리에 접근합니다. 차이는 10장을 픽셀 채널로 한꺼번에 넣느냐, 한 장씩 순서대로 보며 내부 상태를 갱신하느냐입니다. 논문의 활성화 분석에서는 일부 LSTM 유닛이 공을 놓친 사건, 페델 반사, 벽 반사 같은 고수준 이벤트에 반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지막 공 위치를 복사하는 것을 넘어 연속 장면에서 행동에 필요한 사건을 요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10스텝으로 학습했다고 해서 무한히 긴 기억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구간과 히든 스테이트 초기화 방식이 실제 메모리 길이를 제한합니다.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리플레이 메모리와 함께 학습하면 새로운 충돌이 생깁니다. 부트스트랩트 시퀀셜 업데이트는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므로 LSTM 히든 스테이트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DQN이 학습 안정성을 위해 사용한 무작위 익스피리언스 샘플링을 약화합니다. 반대로 부트스트랩트 랜덤 업데이트는 에피소드와 시작 지점을 무작위로 고르고 정해진 얼롤 길이만 학습합니다. 리플레이의 무작위성은 유지되지만 시작할 때 히든 스테이트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롤보다 오래된 사건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논문은 두 방식이 여러 게임에서 비슷하게 수렴했다고 보고하고 단순성을 위해 모든 주요 결과에 랜덤 업데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택은 DRQN을 구현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에 LSTM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리플레이에서 연속 구간을 어떻게 뽑고 히든 스테이트를 어디서 초기화할지까지 알고리즘의 일부로 설계해야 합니다. 논문은 부분 관측을 통제하기 위해 플리커링 퐁을 만듭니다. 매 타임 스텝의 화면을 정상 공개하거나 완전히 검게 가리는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고 가려질 확률은 0.5입니다. 평균적으로 절반만 보이지만 더 어려운 점은 검은 화면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 속도를 알려면 서로 다른 시점의 위치가 필요한데 긴 공백이 생기면 10프레임 스택 안에도 유효한 비교쌍이 부족해집니다. DRQN은 싱글 프레임 컨볼루션만으로 속도를 검출할 수 없으므로 리커런트 레이어가 위치 변화와 반사 사건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 실험 설계는 실제 게임의 모든 불완전 관측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화면 전체가 무작위로 꺼지는 현상은 인위적이고 적의 숨은 의도나 제한된 시야처럼 구조적인 정보 부족과는 다릅니다. 대신 같은 퐁 다이내믹스를 유지한 채 관측 품질만 바꿀 수 있어 메모리가 미싱 인포메이션에 얼마나 강건한지 비교하는 깨끗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됩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논문은 난리커런트 DQN에 10개 프레임을 쌓고 DRQN은 한 번에 한 프레임을 보되 10스텝으로 언로합니다. 두 모델 모두 같은 길이의 히스토리에 접근하지만 정보 표현은 다릅니다. 프레임 스택은 최근 화면을 그대로 보존하므로 컨볼루션 필더가 여러 위치를 한꺼번에 비교해 속도를 직접 검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학습도 안정적이지만 입력 채널 수가 히스토리 길이에 비례해 늘어나고 정해진 창밖의 정보는 사라집니다. DRQN은 고정 크기 히든 스테이트를 반복 갱신하므로 오래된 단서를 선택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정보를 배워 압축해야 하므로 최적화가 어렵고 잘못 초기화하면 기억이 비어 있습니다. 브록의 속도 측정에서도 언롤이 길어질수록 백워드 패스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리커런트 메모리는 프레임 스택의 공짜 상위 호환이 아니라 관측 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다른 비용 구조의 대안입니다. 정상 화면의 아타리 9개를 보면 DRQN이 항상 더 좋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문도 최근 4개 프레임으로 상태가 충분히 드러나는 게임에서는 리커런트 모델이 우세할 이유가 없다고 먼저 밝힙니다. 자체 구현 DQN과 비교해 DRQN은 프로스트바이트에서 2875대 519, 더블 덩크에서 -2 대 -10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빔 라이더에서는 3269대 6923으로 크게 낮았고 미즈 팩맨에서도 2048대 2363으로 낮았습니다. 에스터로이즈와 센터피드 등에서는 차이가 작았습니다. 프로스트바이트와 더블 덩크의 우위, 빔 라이더의 열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표시됐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대략 비슷했습니다. 이 표는 LSTM이라는 이름만으로 성능 향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관측이 충분한 게임에서는 메모리 옵티미제이션의 난이도와 리커런트 크레디트 어사인먼트가 오히려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바이트 결과는 점수 하나보다 행동 변화가 더 흥미롭습니다. 플레이어는 움직이는 빙판 4줄을 건너 얼음을 모으고 위쪽에 이글루가 완성되면 들어가 다음 레벨로 가야 합니다. 논문의 학습 곡선은 약 12,000 에피소드 뒤 DRQN 점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이 시점에 에이전트가 첫 레벨을 안정적으로 끝내는 폴리시를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메모리가 단순 반응 속도만 높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횡단과 완성 상태를 연결하는 행동 시퀀스를 학습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논문은 어떤 LSTM 유니티 이글루 완성 여부를 저장했는지 직접 인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로스트바이트 점수 상승을 반드시 장기 기억 하나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에 적용할 때는 점수와 함께 레벨 컴플리션, 왕복 횟수, 목표 상태 도달 시점 같은 행동 지표를 기록해야 메모리가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학습과 평가의 관측 품질을 다르게 만든 실험에서 나옵니다. 먼저 정상 아타리로 DQN과 DRQN을 학습한 뒤 평가할 때만 화면이 보이는 확률을 0.1에서 0.9까지 바꿉니다. 두 모델 모두 정보가 줄면 점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9개 게임 평균에서 DRQN은 모든 플리커 수준에서 원래 점수를 더 많이 보존했습니다. 즉 학습 중에는 완전한 화면만 보았어도 리커런트 컨트롤러가 예상하지 못한 프레임 로스에 더 완만하게 무너졌습니다. 반대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플리커링 퐁으로 학습한 DRQN은 평가 때 관측 확률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함께 상승해 모든 화면을 볼 때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미싱 프레임에 맞춘 폴리시가 정상 화면에서 쓸 수 없는 특수 전략만 배운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평균 점수뿐 아니라 정상 렌더링으로 학습한 에이전트를 프레임 드롭, 네트워크 딜레이, 포그 강도 변화에서 다시 평가하는 로버스트니스 커브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과를 과장하지 않기 위해 어펜딕스 C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50% 확률로 가린 조건에서 퐁은 DRQN 12.21, DQN-9.9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빔 라이더에서는 DRQN 618, DQN 1685.6이었고 프로스트바이트는 414대 436으로 비슷했습니다. 논문 결론은 퐁이 조사한 게임 중 아웃라이어였으며 10개 플리커링 MDP 전체에서 리커런시의 체계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정상 아타리에서도 리커런트와 난리커런트 에이전트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소수였습니다.
또한 모든 네트워크는 10밀리언 이터레이션, 리플레이 메모리 40만이라는 당시 설정으로 학습했고 오늘날의 더 강한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결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DRQN의 역사적 의미는 LSTM이 아타리를 정복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픽셀 기반 딥 RL의 리커런트 스테이트를 최소 변경으로 결합하고 관측 품질 변화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실험적으로 분리해 보여준 초기 설계라는 데 있습니다. DRQN을 새 게임에 적용한다면 먼저 환경에 정말 메모리가 필요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네트워크 크기와 히스토리 길이를 맞춘 프레임 스택 DQN을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시드와 트레이닝 버드제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 저기 화면 밖으로 나가는 상황, 애니메이션의 프로젝텔이 가려지는 상황, 쿨다운이나 도어 스테이트가 현재 프레임에 없는 상황처럼 숨은 변수를 유형별로 정의합니다. 학습은 정상 관측과 부분 관측을 나눠 진행하고 평가에서는 비저빌러티와 프레임 드롭 확률을 단계적으로 바꿉니다. 측정값은 평균 스코어만이 아닙니다. 공이나 적의 방향 예측 오차, 오프스크린 이후 첫 액션 정확도, 오브젝티브 컴플리션, 관측 확률별 스코어 리텐션, 히든 스테이트를 초기화했을 때의 성능 하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메모리 리세트 에블레이션에서 성능이 그대로라면 LSTM이 실제 과거를 쓰지 않고 더 큰 네트워크 역할만 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지표와 인터벤션을 연결해야 성능 향상이 기억 때문인지 계산량과 파라미터 수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